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휴지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분명히 여러분 댁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휴지들이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헐벗은 티슈들에게 스웨터 모양의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건 어떨까요? 사용하는 기법 자체도 어려울 게 없고 그리고 들어가는 실의 양도 많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스웨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들어간 이런 디테일 부분들은 조금 축소를 하거나 아예 빼버려도 만드는데 크게 상관없으니까 왕초보다 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같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큼직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 코스만 조금 다른데 그 방법은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이런 아이템은 무조건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랑 같이 새해맞이 집단장 같이 한번 해봐요. 오늘 사용할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면사, 여러 가지 색깔의 면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바늘의 호스가 저는 6호 바늘이에요. 5호나 6호 정도의 바늘을 추천해 드리고 그 실 두께에 맞는 실이라면 면사든 아크릴이든 우리든 큰 상관없고 특히 이런 소품은 진짜 재질에 상관없고 우리가 가방처럼 실제로 손이 닿아서 사용하는 물건은 아니니까 그냥 색이 예쁜 그런 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집에 여러분 벌써 많이 갖고 계실 자투리 실을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투리 실 이왕이면 같은 브랜드가 가장 좋겠지요. 근데 꼭 같은 브랜드가 아니어도 두께만 똑같으면 상관없으니까 두께에 집중해서 예쁜 색깔의 실 섞어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게 다른 브랜드인데 두께가 같아서 같이 섞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페인트박스에서 나온 이 코트나란이라는 면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요런 느낌, 요런 재질의 면사는 국내에서도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브랜드와 구매처까지 추천을 해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뿅뿅 상세하게 적어 드릴 테니까 실을 새로 구매하셔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 꼭 그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이즈를 계속 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줄자가 꼭 필요하고 특히 곽티슈가 약간 브랜드별로 약간 사이즈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그 곽티슈, 우리 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의 곽티슈를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스웨터 모양의 곽티슈 커버 무조건 재밌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은 바로 이 부분을 먼저 만들 거예요. 고무뜨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휴지가 뿅 나오는 그 부분을 먼저 만들게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25코를 잡았고 길이로는 13cm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반만 접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접으면 조금 더 통통하고 튼튼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용하려고 조금 더 길게 잡은 편이에요. 코스를 많이 잡았는데 나는 힘들어, 나는 너무 귀찮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잡으셔도 돼요. 사슬을 18곳 정도를 잡고 한 9cm 정도의 길이감이 되게끔 잡으면 지금 이렇게 높이감으로 한 번만 접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통통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약간 빵 같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건 저의 욕심이니까 여러분은 힘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좀 작게 잡으시고 나는 힘들어도 예쁜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조금 더 길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25개의 코를 잡아서 이 높이가 한 13cm 정도가 되는 길이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면 9cm 정도의 높이감으로 만드셔도 돼요. 어쨌든 저는 25개의 코 13cm 정도의 길이감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두 번 접어서 이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생각만 해도 짜증나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저는 요거는 지금 18cm 요거는 지금 18개의 코를 잡았고 9cm 정도의 높이에요. 얘는 요렇게 한번 접어서 이용을 하고 지금 이 길이감으로는 요렇게 두
접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무뜨기를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감아서 시작코를 만들고 저는 25개의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세실 감아서 통과, 세실 감아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25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25, 이렇게 25개의 사슬을 쭉 만들어 줬고 이 길이감은 저는 13cm 정도가 된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고무뜨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코 25번째 코를 딱 잡고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고무뜨기를 하는 방법은 짧은뜨기도 있고 긴뜨기도 있고 한길긴뜨기도 있지만 이렇게 크지 않은 소품은 짧은뜨기가 제일 예쁘니까 짧은뜨기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만들어 놓은 요 기둥코 말고 제가 손으로 꼭 잡고 있었던 이 25번째 코 반코를 이렇게 꿰어서 반코만 딱 꿰어서 뭐 뒤 코상 깨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반코만 끼워주세요. 반코만 끼워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다음 코도 이렇게 반코 끼워서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5개의 사슬이니까 25개의 짧은뜨기가 생길 수 있게끔 주르륵 반코씩 끼워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25번째 코까지 반코씩 짧은뜨기를 딱 해놓고 사슬을 하나 이렇게 기둥코로 만들어주고 편물을 돌릴 때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준답니다. 그래야 이렇게 실이 뒤쪽으로 가면서 앞쪽에 가리는 게 없어서 조금 척코 찾기가 편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무뜨기는 즉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랑뜨기를 해주는 게 고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방금 한 코를 만든 여긴 기둥코니까 코수랑 아무 상관없이 바로 여기 딱 서 있는 요 코 말고 여기 아래 팀의 첫 코를 반코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윗반코를 끼워주시면 되지요. 이렇게 반코 끼워서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쪽에 반코만 끼워서 쭈루루루 짧은뜨기 해줄게요. 코수 변화는 없어요. 계속해서 맨 처음 내가 계획했던 코수 그대로 나오면 돼요. 저는 25개의 코지만 뭐 18개의 코든 20개의 코든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코수는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주르르르 반코씩 짧은뜨기도 해줄게요.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야, 다 했다 돌려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살짝 뒤쪽을 보면 마지막 코가 숨어져 있어요. 편물을 돌리면서 작업할 경우에 마지막 코는 항상 약간 이렇게 뒤쪽에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 마지막 코도 살뜰하게 챙겨서 이렇게 반코 꿰어서 마지막 짧은뜨기를 해줘야 코스가 맞는 거예요. 혹시 이 고무뜨기를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몇 단 정도는 꼭 코스 체크를 좀 해주세요. 처음에 체크하지 않으면 점점 마법처럼 줄어드는 그런 모양을 만드실 수밖에 없으니까 꼭 코스 체크 해주시고요.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고 또 책장을 넘기듯 이렇게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도 이렇게 첫 코에서 위에 반코만 끼워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 또 주르르 가는 이 방법으로 쭉 진행을 하면은, 자, 이쪽도 이렇게 마지막 코는 살짝 뒤쪽에 있는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뜨개를 하면 또 25개의 코 이렇게 고무뜨기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 고무뜨기는 어쨌든 앞뒤를 번갈아서 뜨는 거라서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 같이 튀어나오는 이게 바로 고무뜨기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단을 만들었지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60개의 단을 만들 거예요. 제가 60개의 단이 필요한 이유는, 자, 우리가 60개의 단이 필요한 이유는 고무뜨기 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뜨기일 경우에요. 이렇게 한 단에 한 코가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60개의 단을 만들면 60개의 코가 생기고 40개의 단을 만들면 40개의 코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60개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한 기준점이 되는 코스가 홀수로 가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7개, 7개의 코스를 잡았고요. 위쪽 아래는 이 옆쪽에 잡은 7개의 숫자의 3배수인 21개, 21개 이렇게 코스를 잡았어요. 즉 그래서 7에 7을 더하고 21, 21을 더한 56이라는 숫자에 정사각형은 모서리가 4개이기 때문에 4를 더해서 이렇게 60개의 필요 코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60개의 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정사각형은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사이즈로 가면 되지요. 그래서 7, 7, 7, 7, 7, 4, 28이라는 숫자에 모서리 커버용 4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필요 코스는 32코. 즉, 이 단, 요렇게 볼떡 튀어나온 게 단이 아니고 요렇게가 한 단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요 단이 32개의 단이 필요해서 저는 이 고무뜨기 단을 32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높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딸랑 요 3개 만든 고무뜨기 단 3단을 계속 똑같이 코스 틀리지 않게 좁아들지 않게 주의하면서 60단까지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60개의 단을 고무뜨기 단을 다 완성을 했어요. 단수를 셀 때는 이렇게 시작 부분이 이쪽이지요. 이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요렇게가 바로 2단씩 이렇게 2단, 2단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쪽을 세지 말고 이쪽을 세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한 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단, 3단이 볼록이가 오는 이쪽 면을 세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루루루 세면은 60 하고 딱 끝나요. 60으로 끝나는 이 단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끝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로 끝나게 돼서 이렇게 한 단, 한 단이 만나서 이렇게 총 60개의 단이 되는 거예요. 이 볼록이가 한 단이 아니고 이렇게 2단이 합쳐서 볼록하게 하나 올라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단수를 세주시면 돼요. 다음 과정으로 이제 코를 주어서 우리가 60개의 코를 이 위에서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이 짧은뜨기 한 단당 하나의 코를 주어야 돼서 이 코수는 대략 맞아야 되니까 꼭 단수를 세서 체크를 해봐 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서 서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짠! 지금 고무뜨기 단을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니 모자 같은 모자를 만들 때도 흔히 쓰는 방법이니까 두루두루 요긴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이 연결된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바늘을 다시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잡고 보면은 이쪽은 V코들이 온전히 보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반꽃씩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빗살 무늬가 촉촉촉촉 하는 이렇게 반꽃씩만 남아있지요. 사슬은 만들어주지 않고 기둥코 만들지 않고 바로 이 반코 뿅 꿰고 다시 실이 걸려있던 그곳에 V코를 몽창 끼워서 짠! 자, 얘는 원래 걸려있던 실, 반코, V코 이렇게 끼워서 세 실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실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실까요? 자, 또 해볼게요. 이렇게 반코를 꿰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V코를 몽땅 끼워서 딱 이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짧은뜨기 더 이렇게 반코를 꿰고 V코를 꿰고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나름 진짜로 모자를 만들거나 할 때는 더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접혀져서 들어가서 사실 보이지도 않거니와 하니까 그냥 튼튼하고 깔끔하게만 연결하는 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지요?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깔끔하게 저한테는 25번째 코 이렇게 끝까지 깔끔하게 연결을 했어요.
저의 경우 25개의 코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어서 25개인지 세어봤더니 여기까지 25개 이렇게 딱 맞게 연결이 되었고 이 정도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티슈 케이스의 윗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배색을 하기 전에 마지막 단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줄 건데요. 이때는 같은 컬러의 실을 사용을 해주세요. 사실 실을 끊을 필요 없는데 제가 실수로 실을 끊어가지고 저는 다시 연결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연결된 상태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실이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도 바로 여기가 첫 코예요. 요렇게 방금 짧은뜨기 연결한 그 단, 바로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지금의 이 짧은뜨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첫 번째 짧은뜨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번 단의 첫 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혹시 모르니 마커로 표시를 해서 조금 눈에 들어오게 해볼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단에 한 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고무뜨기 단마다 이렇게 두 코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자, 여긴 벌써 했으니까 그 옆으로 또 가볼게요. 이렇게 약간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생긴 그쪽에 바늘을 넣어서 저는 이 꽁지도 같이 뜰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시옷이 쑥 내려가는 부분 있지요? 이쪽 복잡한 곳을 찌르지 말고 그냥 쑥 내려가는 곳에 여기 약간 골진 부분 거기를 찌르면 조금 더 수월해요. 여기를 찔러서 또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올라오는 곳쯤에 이렇게 팍 찔러서 또 하나를 주워주고 쑥 내려가는 곳에 여기 골진 부분을 이렇게 확 찔러서 얄팍하게 한 줄 말고 이렇게 두 줄 정도가 실이 걸리게끔 튼튼하게 또 찝어주고 올라오는 곳을 이렇게 모서리 옆을 찔러주고 쑥 내려가는 곳에 골진 부분을 이렇게 하나 걸치지 말고 실이 한 두 가닥 걸치게끔 이렇게 튼튼하게 찝어주고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찝어줄게요. 총 60개의 코가 나와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한 코씩 주어서 지금 58번째 코까지 딱 주어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59, 60 두 개의 코만 더 주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또 한번 찔러서 59번째 코를 딱 집어주고 마지막 60번째 코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 하는 코에 빼고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짠, 연결을 하면 저는 이렇게 60개의 코가 오롯이 생기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합치려고 딱 봤는데 여기가 58로 끝났다든지 57로 끝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건 진짜 여러분한테만 살짝 알려드리는 꿀팁인데 사실 이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서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적당히 여기다 대충 끼러 넣어서 어찌됐든 60개의 코가 맞게끔만 살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작은 소품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도록 해요. 위에 영어 자막은 넣지 않을 테니까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됐습니다. 다 됐고, 요시코. 자, 잘 만들어졌고요. 다음에는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에서 각을 찾아주면서 직사각형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서리를 찾아줘야 돼서 이 모서리 찾음용 마커를 한 4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부터는 색을 바꿔줄 거라서 배색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바로 이 하늘색 색깔의 실로 바꿔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배색은 항상 전단, 배색하기 직전에 마지막에서 바꿔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요. 그래서 지금 빼뜨기 하는 거를 살짝만 다시 풀고요. 다시 빼뜨기 하는 척 바늘을 넣고 여기 당겨오는 실이 원래는 같은 색깔의 실이지만 얘는 잠깐 쉬라고 하고 이렇게 바꾸고 싶은 색깔의 실로
이 빼뜨기를 완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일단 팍 당겨서 완성을 해주고 사슬을 하나 세우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코 같은 자리로 들어와서 짧은뜨기, 첫 짧은뜨기를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빼뜨기를 한 요 코가 바로 첫 번째 코지요. 이제부터는 이런 단은 다 끝났고 전단에 만들어 놓은 요 V코 사슬을 보면서 뜨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코, 살짝 찌그러져 있는 코, 여기 맞아요. 여기 첫 코로 이렇게 톡 들어가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해 놓고요. 이 뒷부분 실을 좀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이 밝은색 실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고 새로 연결된 하늘색 실과 살짝 묶어줄게요. 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묶어줬고, 배색을 하고 나서 이 꼬랑지 실들은 같이 뜨면서 살짝 숨겨주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일단 여기 지금 하나의 짧은뜨기를 했고 우리 4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도 해주고, 그 다음 코도 해주고, 이렇게 4개의 짧은뜨기를 일단 해줬어요. 자, 4개를 해준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7개의 짧은뜨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4개 했으니까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다가 3개를 뻥뻥뻥 해주면 요렇게 7개가 세트가 되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 7개, 21, 21의 7개 부분, 양쪽 짧은 부분의 7개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짧은뜨기를 일단 해놓은 다음 그 다음 코, 바로 이 5번째 코는 바로 모서리 코가 되는 거죠. 자, 모서리 코 여기 한 코는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2개, 사슬을 이렇게 2개 만들고 같은 자리, 완전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로 들어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얄팍한 모서리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봐서 이게 뭔가 싶지만 나중에 모서리가 되고 네모가 되는 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슬 2개의 구멍에 쏙 마커를 하나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모서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쪼르르르 21개의 코를 바로 짧은뜨기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7의 3배수 그 21개의 코예요. 지금 방금 짧은뜨기 했던 요 모서리가 아니고 그 옆에 코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바늘을 쏙 넣어서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21개의 코 짧은뜨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21번째 코까지 딱 해놓고 한번 쭉 세어보세요. 요 마커가 있는 모서리 코 여기를 제하고 여기서부터라는 거 기억하면서 21개의 코가 맞는지 쭉 세어보시고요. 다음 코, 그 다음 코 딸랑 한 코에 또 모서리 코 만들어 줄게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놓고 그리고 사슬 2개, 같은 코입니다. 여기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놓으면 또 얄팍한 모서리 코 생기고 여기도 마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엔 또 7개의 코만 가지면 돼요. 이렇게 7개의 코 짧은뜨기 할게요. 하나, 자, 이렇게 7개의 코 딸랑 여기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7개의 코인지 세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코 딸랑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짠 해놓고 바로 이 코에도 또 마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과 동일하게 21개의 코 짧은뜨기 쭉 가줄게요. 21개의 코도 짧은뜨기를 쭉 해줬으면 그 다음 코 딸랑 하나의 코에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짠 해놓고 또 마지막 모서리 표시를 해놓고, 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딸랑 3개의 코가 남지요. 이쪽에 우리가 4개가 있고 이쪽에 3개만 있으면 여기도 7개의 코를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개만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3개를 딱 가지고 그 다음 바로 첫 번째 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메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신경 쓰면서 계속 코스를 늘려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조금 더 크게, 즉 곽티슈의 윗부분만큼 늘려나가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짧은뜨기, 빼뜨기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은 모든 초보자분들부터 다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빼뜨기 부분이 노출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두는 걸로 그 정도로 우리 합의를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곽티슈 윗부분은 다 지금 이 같은 컬러로 진행을 할 건데 나는 싫어, 난 또 여기도 배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배색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슬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쭉 가줄게요. 원래 4개의 코가 있었으니까 첫 코부터 여기다 빼뜨기 조이는 여기 첫 코부터 사사사삭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첫 코부터 진행을 하고 빼뜨기가 노출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X자 짧은뜨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빼뜨기가 어쩔 수 없이 이 짧은뜨기 굉장히 사선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짝 밉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선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 바로 X자 짧은뜨기고 사선을 100% 없애기는 조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자 짧은뜨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서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꽂아서 실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후 들어오는 게 일반 짧은뜨기라면 X자는 꽂아서 실 기준으로 왼쪽에서 위를 확 덮쳐서 꿰는 요 얄팍한 방법으로도 요 짧은뜨기가 조금 더 일자로 쓰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X자 짧은뜨기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단에 4개의 코로 시작을 했죠. 지금 우리 4개의 코를 하고도 이렇게 하나가 더 남아요. 즉 코 늘리기는, 즉 사이즈를 키워나가기 위한 코 늘리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서리에 우리가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 늘리기가 이루어져서 이쪽에 하나의 코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호호. 이 네모 부분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첫 단에는 4개의 짧은뜨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5개의 코지? 라고 놀라지 마시고 바로 전단에 이렇게 모서리를 해줬던 이 부분,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했던 이 부분에 이 짧은뜨기 파트는 코늘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번 단에 자연스럽게 한 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은 계속 이렇게 사슬 2개 때문에 각이 져서 올라가는 거고 코늘림은 자연스럽게 한 코에 들어가는 이 짧은뜨기들 2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도 2개, 이쪽에서도 2개. 즉 우리 네모, 직사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네 면이 자연스럽게 2코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여기 갈라져 있으니까 4개로 되어 있던 코가 이렇게 5개의 코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모서리는 그냥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사슬 2개의 공간 있죠? 여기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자리, 완전 같은 자리에 또 짧은뜨기 하나. 즉 이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이 짧은뜨기가 그 다음 단에서는 또 코늘림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모서리 규칙만 지키면 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 직사각형, 사각형을 만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저의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지 하고 딱 봐도 왠지 얘가 초코 같아서 여기로 빡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각형은 빠이빠이 약간 찌그러진 모양을 만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코를 보면은 요렇게 아랫부분 세트 V코는 여기에요. 즉,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기역자처럼 약간 요렇게가 세트인 거죠. 즉, 첫 코인
얘의 첫 세트는 바로 여기예요. 전단의 짧은뜨기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야지 하고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지금 방금 사슬 2개의 공간에 우리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의 짧은뜨기 하나를 했지요. 그 옆에 살짝 딸려와서 늘어져 있는 애, 전단의 바로 똑같은 부분을 담당했던 이 코너 모서리의 짧은뜨기,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 코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 배울 때 이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후다다닥 패스를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허헝 하고 저랑 같이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척하라는 거. 그래서 여기 빡 길러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전 단엔 21개였던 코들이 이번 단엔 2코씩 늘어나서 23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23개의 첫 코가 바로 얘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은 정상적인 모양의 이 코드를 또 이렇게 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셋,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23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저는 이제 21번째까지 했고요. 이렇게 22번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바로 23번째가 딱 남은 거죠. 바로 얘는 전단에 이렇게 한 코의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팀에 하나, 바로 이 짧은뜨기에 오른쪽으로 툭 튀어나온 여기 V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짝이 맞으면서 짧은뜨기들이 이렇게 23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면 또 모서리, 얘는 빼고요. 그 다음 모서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모서리 할 때도 꼭 사슬 2개 위치를 이렇게 잘 파서 해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 2개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만들어주고, 꼭 같은 자리로 쏙 들어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면 또 이렇게 모서리가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지지요.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단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던 왼쪽 짧은뜨기 위에 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살짝 뒤에 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여기 V코를 빼먹지 말고 딱 꿰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그 옆에 코부터 또 본격적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7개의 코가 9개로 늘어나게끔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서리 공간을 만나면 이 마커를 빼고, 자, 모서리다 싶은 여기 사슬 2개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공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같은 공간으로 쏙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또 이렇게 모서리 깔끔하게 확보를 해주고, 또 잔소리 갑니다. 바로 여기에요. 제 잔소리는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곳, 여기 짧은뜨기 했던 곳에 오른쪽 코, 이렇게 빼먹지 말고 뻑 꽂아서 이렇게 첫 짧은뜨기 해놓고 주르르륵 또 끝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21개였던 코가 23개로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22, 그리고 바로 여기 마지막 23개까지 딱 야무지게 쩐해서 코를 늘려놓은 다음에 보면은 다시 모서리 지죠. 자, 모서리 공간 잘 사슬 2개를 잘 본 다음에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또 마지막 모서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자, 이쪽은 9개여야 되는데 이쪽에 5개가 됐으니까 이쪽에서 4개가 나와줘야 되지요. 그걸 기억을 하고 바로 여기 전단의 모서리 부분에 있는 짧은뜨기까지도 같은 팀임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딸린 여기 V코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나,
셋, 넷, 오호 이렇게 딱 맞게. 그래서 여기에 다 하면 9개가 되게끔 해주시고 첫 번째 코. 자, 이거는 빼뜨기 연결 부위 기둥코. 첫 번째 코는 바로 여기지요. 여기 이렇게 빡 끼워서 그리고 빼뜨기조차도 X자 짧은뜨기 하는 거랑 같은 각으로 이렇게 바늘을 올려서 하면 조금 더 사선 지는 부분이 덜해지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연결을 하면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빼뜨기에서 완전 찡겨져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코임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빡 꿰어서 X자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자, 이번 단에는 또 2코씩 늘어나기 때문에 7코, 9코, 11개의 코로 늘어나야 되겠지요. 지금 하나를 했고요. 그 옆에 코 둘, 자, 4개, 5개, 6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해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모서리, 짠, 모서리 부분 정확하게 사슬 2개짜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고, 자, 또 이쪽으로 쭈루루 볼게요. 이쪽도 21로 시작해서 23개 되었으니까 이번 단은 25개가 되어야 돼요. 매단 2개씩 늘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첫째 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단 부위, 전단에 한 코에 들어간 모서리 부분 짧은 코, 바로 여기에 오른쪽 이렇게 부위코 끼워서 첫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코도 해주고, 이런 24개까지 했고 마지막은 바로 여기겠지요. 이렇게 전단의 V 모양의 오른쪽 이렇게 딸려 있는 여기 V코를 끼워서 25 하고 이렇게 25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쪼르륵 해줬고요. 그 다음 또 모서리다 싶으면 무조건 사슬 2개에 딱 거기에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7개, 9개, 요번에는 2코 늘어나서 11개의 코로 늘어나는 거기로 왔어요. 자, 여기 전단의 모서리 처리에 있던 이 짧은뜨기 위에 있는 여기 V코, 자, 이렇게 전단 모서리에 있는 짧은뜨기에 이렇게 딸린 V코예요. 여기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 옆에도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개를 해주면 또 이렇게 전단의 모서리에 쓰였던 이 짧은뜨기의 오른쪽 V코 여기까지 이렇게 11 하고 짠 하고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서리 사슬 2개의 위치를 쫙쫙쫙 파헤쳐서 전단의 모서리에 사용됐던 여기 V코의 위에 여기지요. 이렇게 V코 보이지요? 이렇게 끼워서 첫 번째 코 해주고, 짠, 그 옆에 코도 해주고, 5 하고 이번 단의 마지막 코는 이렇게 전단의 V코 이렇게 짧은뜨기 오른쪽 짧은뜨기 이렇게 딸린 V코까지 해서 이렇게 25개의 코가 또 완성이 되었고, 또 모서리다 싶으면 여기 사슬 2개의 위치에 잘 꽂아서 여기 지금 첫 코는 바로 여기 전단에 여기 V코 위에 이렇게 짧은뜨기 위에 있는 V코 바로 여기지요.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옆에 코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5개만 2개, 3개, 4개, 이렇게 5개를 해주면 이쪽에 5개, 이쪽에 6개에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11개의 코가 맞춰지고요. 여기는 빼뜨기 연결 부분 기둥코, 바로 이 첫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를 길러서 X자로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 부분도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직사각형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나가 볼게요.
지금 키워나가는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 휴지 위에 살짝살짝 대강해서 사이즈를 맞추면 되고 점점 원하는 단수만큼 키우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쭉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쭈루루룩 세어봤을 때 저는 9단까지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사이즈를 크게 해봤고요. 제가 사용할 곽티슈,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용할 곽티슈 위에 이렇게 대봤을 때 저는 이쪽 폭은 지금 딱 맞고 이쪽 폭은 조금 남아있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이 좀 남아있는 부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건 니트 소재라 나중에 옆부분까지 만들어서 훅 씌우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쫙 늘어나서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작게 여유를 두게 만드는 게 좋아요. 너무 이 부분을 딱 맞게 타이트하게 만들면 사용하다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휴지 뽑아서 쓸 때마다 이 커버도 딸려 나오는 그런 완전 짜증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사용할 곽티슈보다 작게, 무조건 작게 만드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저는 배색을 안 하고 옆부분을 조금 내려볼게요. 배색은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니까 색을 바꾸는 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단에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같은 색깔로 조금 몇 단 더 할 거라서 이제 옆면으로 내려가는 이 모서리 처리까지 하면서 옆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사슬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 동일하고요. 요렇게 쭉 가는 부분 또 이렇게 짧은뜨기 첫 코부터 끼워서 X자로 쭉 가줄게요. 자, 저는 9번째 단이어서 이렇게 쭉 가는 부분 이쪽은 13개 단을 13개의 코를 쭉 떠줬고요. 지금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오죠? 모서리 부분 항상 이렇게 사슬 2개 공간을 이렇게 찾아내서 이 사슬 2개 공간에 바늘을 넣고 이번에는 그냥 이 모서리 부분은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짧은뜨기 하나만 하고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나만 하고 다시 이제 바로 이쪽 기다란 부분으로 와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처리를 짧은뜨기 하나로 한다는 건 똑같고 이쪽의 첫 코도 바로 전단 짧은뜨기 이쪽 왼쪽 짧은뜨기의 위에 V코를 활용해 준다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첫 코인 것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코 짠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또 쭈루루루 짧은뜨기를 또 끝까지 해서 모서리 부분 반대쪽 모서리 부분까지 쭈루루 가주도록 할게요. 반대쪽까지 거의 끝까지 왔지요. 여기도 마지막 코는 이 짧은뜨기 여기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 오른쪽 위에 V코 바로 이렇게 달려있는 이 V코임은 동일해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딱 해주고 또 사슬 2개의 위치 파파파박 파서 여기 사슬 2개의 위치 여기에 바늘을 꽂고 여기를 짧은뜨기 하나만 딸랑 하나만 해주고 살짝 넘어가는 거 여기 사슬 2개 이런 거 없이 짧은뜨기 하나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의 첫 코는 바로 여기지요. 이렇게 전단의 모서리 부분 짧은뜨기에 딸려있는 V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 주르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모서리 부분은 짧은뜨기 하나씩만 딸랑 하나씩만 해주는 걸로 해서 쭉 해서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곽티슈 케이스의 옆면의 첫 단을 완성을 한 거예요. 지금 한 이 단부터는 옆으로 내려가는 그 단의 첫 단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색을 바꿔주고 싶은 계획이 없어서 지금 이 색으로 한 3, 4단을 더 진행할 생각이고 같은 색으로 평단으로 코스 변화 없이 똑같이 짧은뜨기로 쭉 내려가 볼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빼뜨기 연결 부위 포함하여 이 X자 짧은뜨기 부분이 조금 더 반듯하게 가야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요. 약간 이 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X자 짧은뜨기에 대한 살짝 잔소리 한번 또 들어가 줄게요. 일단 첫 코는 사슬 하나 만들고 첫 코 이렇게 X자 짧은뜨기는 일단 하나 해놓고 X자 짧은뜨기를 하면서 여전히 빼뜨기 부분이 왜 사선이 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마법의 뜨개 방법은 아니어서 사선이 지기는 져요. 하지만 그냥 일반 짧은뜨기보다 덜 진다는 거지 아예 사선이 지지 않진 않아요. 그런 거는 없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덜 지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 한번 드릴게요. 자, 바늘을 넣고 그
다음코에 바늘을 이렇게 쏙 넣고 엑스트라 짧은뜨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빼고 요 두 개의 코를 이렇게 셋을 걸어서 통과를 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딱 지금 보이는 이 각으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난 이 사선 지는 거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바늘을 걸고 빼고 셋을 걸어서 뺄 때 이 각을 좀 이렇게 이 바늘을 조금 위로 올려주면 더 곧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 방법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뜨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올려주는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각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편물을 잘 들고 이렇게 빼주던지. 항상 내가 올리고 싶은 내 목적이 되는 내 진행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뜨개를 해주면 더 곧게 하실 수 있어요. 짠, 이런 식으로요.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나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화롭게 진행하고 좀 사선이 져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자, 본인 욕심껏 진행하시면 돼요. 자, 모서리 부분까지 왔지요. 모서리 부분도 평단이기 때문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눈에 보이는 코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여기에 뭘 더 이상 해줄 건 없어요. 한마디로 이 곽티슈 케이스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짠, 어려운 거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지요. 자, 이제 높이 부분만 주구장창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일단 이 색으로 조금 해본 다음에 배색하는 부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 모서리가 시작된 여기서부터 평단으로 5단을 지금 같은 컬러로 쭉 한번 내려왔어요.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곽티슈의 높이가 한국에서 주로 판매가 되는 곽티슈에 비해서 조금 높이가 낮은 편이에요. 약간 여기서 파는 것들은 다 높이가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곽티슈 높이에 맞춰서 평단으로 쭉 뜨시면 되는데, 자, 이제 배색은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쭉 뜨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아랫단 부분 한 3cm 정도, 제가 지금 먼저 만들었던 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cm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은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스웨터 느낌을 더 줄 건데, 이런 부분 어려워 보여, 나는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끝까지 내리시면 되고, 3cm 정도 여유를 두면 저와 같이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배색하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빼뜨기 할 것처럼 바늘을 꽂아 넣고, 이 실이 아닌 바꾸고 싶은 컬러의 실을 가져와서, 즉 색을 바꾸기 전 바로 직전의 단계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바박 당겨주고, 원래 사용하던 실을 자르고 이 부분은 살짝 묶어줄게요. 평단으로 높이 부분을 계속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진짜 이게 스웨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색을 하면서 평단을 쭉 완성을 했고, 아랫단 쪽에 3cm가 조금 남게끔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단수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티슈, 곽티슈에 이렇게 살짝 씌워봐서 높이가 한 3cm 정도 남겼을 때, 저는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때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랫단 부분도 위에 고무뜨기 단과 어울리게끔 정말 스웨터처럼 보이기 위해서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색을 줘서 완성을 해도 되고, 저는 근데 요 위에 사용했던 이 컬러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스웨터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옵션이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은 컬러로 마무리를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의 컬러 선택은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즉 한길긴뜨기를 베이스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한길긴뜨기가 베이스라서 이렇게 사슬 2개, 기둥코 2개를 세워주도록 하고요. 그 옆에도 바늘의 실을 걸어서 첫 코부터 꿰는 거 동일하고, 가장 첫 코의 위치는 짧은뜨기 할 때와 동일하고,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평단을 한 단만 둘러줄게요. 모든 코에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를 한 바퀴 삥 둘러줄게요. 모든 코 빼먹지 말고. 자, 이렇게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딱 해주면 다시 첫 번째 이렇게 기둥코 세웠던 여기는
아니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로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을 해줄게요. 이 방법이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은 구태여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코인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이렇게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또 사슬을 2개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아니고요. 여기에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바로 이쪽에 있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얘들은 그냥 기둥코,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기둥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 첫 번째 여기 한길긴뜨기로, 자, 이렇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로 가줄게요. 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몽땅 꿰는 앞걸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V코를 꿰는 게 아니고 바늘에 실이 하나 걸려 있는 상황으로 기둥코를 몽땅 푹 이렇게 퍼서 실 걸어 빼고, 얘 또한 방향은 이쪽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자,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즉, 바늘에 실을 걸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기둥을 통째로 앞으로 걸면 앞걸어뜨기, 뒤에서 걸면 뒤걸어뜨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뒤걸어뜨기를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요 위에 V코가 아닌 요 기둥을 생각해서 이렇게 뒷면에서, 편물의 뒷면에서 쿡 찔러서 앞으로 바늘을 빼고 요 기둥만 생각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감싸서 나가주면, 자, 이렇게 뒤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기둥을 푼 모양이 되지요. 요때 실 걸어서 쑥 빼주면 바늘의 실이 이렇게 세 가닥 걸리게 돼요. 한길긴뜨기 할 때랑 똑같아요. 바늘의 실을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앞걸어뜨기 한 번, 뒤걸어뜨기 한 번을 반복적으로 하면 윗부분, 이쪽 부분에 고무뜨기 한 것처럼 올록볼록한 모양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바늘의 실을 걸어서 그 다음 코, 여기 기둥을 생각하세요. 푹 기둥을 퍼서 실 걸어서 빼고 바늘의 실 3가닥, 세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이렇게 앞걸어뜨기 해주고, 자, 뒤를 걸러 또 갈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다음 기둥을 생각하고 편물 뒤쪽에서 푹 찔러주고 이 기둥을 걸고 다시 뒤로 나가주고요. 자, 이런 상태예요. 바늘에 세 실을 걸어서 빼면 바늘에 실 3가닥, 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앞 걸고 뒤 걸고 앞 걸고 뒤 거는 이렇게 지금 2세트 완성했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앞을 기둥 통째로 걸어서 실 걸어 빼고, 자, 한길긴뜨기다 생각하고 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바늘에 실을 걸고 그 다음 기둥으로 가서 뒤에서 푹 찌르고 기둥을 감싸 다시 나가고요. 실 걸어서 살짝 기둥을 통과해주면 바늘에 실 3코, 실 걸어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앞 걸고 뒤 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삥 돌아서 이쪽까지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마지막은 저는 지금 뒤걸어뜨기 방금 했으니까 앞걸어뜨기, 이렇게 마지막 한길긴뜨기 기둥에 앞걸어뜨기를 짠 해주면 이렇게 다 마감이 됐어요. 다시 마감을 하고 만나는 위치는 여기 기둥코는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 앞걸어뜨기, 즉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 끼워주면 돼요. 짠, 이렇게 V코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 단을 더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반복을 해줄게요. 사슬을 2개 만들어 주고요. 기둥코 만들어 주고 첫 번째 똑같이, 이번 단도 똑같이 앞걸어뜨기 했던 곳은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했던 곳은 뒤걸어뜨기를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벌써 앞걸어뜨기를 해서 약간 이렇게 툭 튀어나온 전단의 기둥, 뿅뿅 벌써 이렇게 툭 튀어나온 기둥에 꿰어서 한길긴뜨기, 즉 앞걸어뜨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뒤걸어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벌써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뒤걸어뜨기 부분. 자, 벌써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뒤걸어뜨기 부분에 바늘을 꿰어서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뒤걸어뜨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그 옆에 또 앞걸어뜨기 해줘서 또 튀어나온 이 부분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넣고 걸고 빼고 앞걸어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를 해주고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뒤걸어뜨기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꿰어서 실 걸어 빼고 바늘에 실 3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앞걸어뜨기 한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지게 이렇게 보이지요? 반대편 안으로 쑥 들어간 뒤걸어뜨기 부분도 길게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면 돼요.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게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서로 섞이지 않게 전단과 동일하게 한 단을 더 진행하고 이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마지막 앞걸어뜨기 길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해서 조금 더 높이를 올려주고 다시 연결해야 되는 빼뜨기는 이쪽 들어가 있는 기둥코가 아니고 툭 튀어나와 있는 여기 앞걸어뜨기 했던 코 위에 V코에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약간 스웨터 짜는 밑단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2단 정도의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를 한 이 상황에서 한번 살짝 씌워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높이가 맞아서 여기서 지금 마감을 지을 상황인데 조금 공간이 남는다 하신 분들은 한 단 같은 방법으로 더해서 조금 이 공간을 더 늘리셔도 돼요. 자, 저는 그래서 마지막 단은 빼뜨기를 한 바퀴 돌리면서 마감을 짓도록 할게요. 이 앞걸어뜨기 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감이 있어서 빼뜨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느낌도 만들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빼뜨기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코로 들어가서 실걸어 빼고 이렇게 뺀 실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주었고요.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다시 첫 코를 찾게 하기 위해서 방금 한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빼뜨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 바퀴를 삥 둘러줄게요. 자, 빼뜨기는 지금 이 마커가 있는 곳 전 콧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만 빼뜨기를 딱 하고 실을 빼서 이렇게 한 코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자, 지금 마감을 시켜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마커는 빼고 마커가 있었던 코 바로 한 코 걸러 여기지요. 여기로 가서 이렇게 V코를 다 꿰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내놓고 방금 이렇게 실이 시작했던 이 코의 가운데를 꿰어서 뒤쪽으로 쑥 실을 빼주면 사사사삭 당겨주면 옆에 코들과 같은 모양으로 마감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남은 실은 이 뒤쪽으로 사사사삭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저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정말 스웨터 같지 않나요? 여기 왠지 얼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스웨터 모양이 되었는데 이걸 만드는 내내 시간들이 정말 재미있으셨길 바래요. 어렵지 않은 아이템이라 집안 구석구석 여러 군데 예쁘게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